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WBC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안녕하지 못하시는 게 저보다 안녕하지 못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공식 그 장례 아나운서 1호로서 WBC 1회 대회와 2회 대회를 모두 한국팀의 전 경기를 그 구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3회 대회 때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결국은 샌프란시스코를 못 가게 됐습니다. 네, 참사입니다. 참사 맞네요. 네. 참사 맞죠? 좀 여러 사람이 피해 많이 보고 여기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모여서 보고 응원하길 바랬는데 응원도 못 가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 5천원 만에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올라가나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KBO 직원이요, 이 월드 베이스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왔다 갔어요. 그 왜 저하고 좀 가깝습니다. 네. 왜 왔냐 그랬더니 그 훈련지하고 애리조나 훈련지하고 그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간대요.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숙소도 좀 잡고 그리고 먹는 거, 그래갖고 한국 식당이 가까운 거 그런 걸 네. 이제 다 알아보려고 이제 미리 이제 김치 국물 그 했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김치 국물 막 많이 아니 드신 그래서 거네요.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8강 네. 진출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미국은 올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 오죠 뭐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단 분위기, 감독들, 코칭 스태프 분위기가 미국까지 오는 것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글쎄 근데 네. 우리가 전에 이거 할 때 예언을 할 때 뭐 Fearless Predictions부터 네. 겁없는 예언을 할 때부터 그 상당히 높이 어렵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네. 저만 저는- 4강을 찍었죠. 저는 뭐라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안 내놓으면 꼬였다는 소리를 맨날 듣기 때문에 아예 기권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번번이. 예, 제가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웃음 그랬죠. 근데 저는 바램이었고요, 그거는. 그냥 네. 미국 오기는 참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본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뭐 일본도 못 가고 바로 이제 주저앉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1회 대회, 2회 대회 그리고 이번까지 3번 경기 치렀잖아요. 네. 이번에는 3번 네. 경기 치렀는데 WBC의 총 전적이 14승 4패입니다. 사실 총 전력은 WBC에서 상당히 좋죠. 네, 근데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말이죠. 이 전까지 12승 3패였어요. 근데 그 3패가 전부 일본한테 당한 3패예요. 네. 그 외의 나라한테는 저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한테 지면서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은 그 여러 가지 조짐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8강 진출이 좌절이 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지금 열받습니다. 이거 네. 병역 면제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성적이 이렇게 다르면 이거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대회 때는 병역 면제는 없었죠. 사실은. 없었나요? 없었죠. 첫 번째만 있었고요. 첫 번째에 이제 그때 기억을 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겠지만 이제 축구 대표팀하고의 형평성의 원칙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따졌죠. 그래서 축구는 4강에 들면서 병역 면제 받는데 WBC에서 일본을 이렇게 꺾고 우리의 기상을 드높였는데 해서 이제 그때 병역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못을 박았죠. 2회 대회 때부터는 없다라고요. 네. 내가 2회 대회 때는 또 그때 추신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뭐 그 개인적으로 그 선수가 있고 없고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탈락을 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사실 또 그 추신 선수가 그 이후에 아시안 게임에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신 분이 아시안 게임까지 그것 때문에 나온 쫓아다니면서 거예요. 그쵸, 나가지 거기서 않았습니까? 보여줘야 발탁이 되기 스포츠지고 때문에 나간 또 당시에 거거든요. 있던 그 한국 대표팀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병역을 마치지 못한 또 많은 선수들도 그 WB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아시안 게임에 발탁이 되고 그렇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해야 본인들이 또 병역 면제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 어느 대회가 정도가 좀 사실은 있었겠죠. 병역이 면제 없어서도 결려 아시안 있었군요. 게임 때문에 그 병역이 혜택 받는 거나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2009년 이제 그 발탁이 되고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KBO 직원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추신수하고 연락을 했을 적에, 자, 광저우에 가서 만약에 한국팀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를 받았을 때 다음번에 추신수가 그럼 과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올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 나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오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게 추신수 개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아니죠. 엄격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미 벌써 성취를 했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를 받아서 굳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와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류현진이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도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류현진에 대한 대우가
게임 전하고 후하고 얼마나 달랐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도 류현진 건드리지 말라고 다들 류현진을 아주 극진하게 모셨다는 에이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 네. 그동안 고마웠어 형. 그래서 진짜 너무 차이를 느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었다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선수들이 우리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할 때 이제 그 한국팀, 쿠바, 미국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그 프리에이전트 일찍 해주면 무조건 우승할 나온다. 거다. 쿠바는 망명 허용해주면은 우승할 우승할 거다. 한국도 뭐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병역 면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저희가 대만 16강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거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기사로만 뭐 보너스 많이 준다고 그랬지만 그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만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상당했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병역 문제 걸고 예. 쿠바는 망명권 걸고 그러면은, 미국은 예. 프리에이전시 걸고서 하면은 진짜 머리 통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프리에이전트랑 국가 병역 면제는 이게 돈이 이게 수십억짜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추진수 선수 네. 강조 그 병역 혜택이 그게 돈으로 치면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수천만 한 가지 달러인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얘기가 나오면서 한 가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운동을 뭐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군대에 가서도 공 던지고 치고 매일 뛰고 달리고 운동해서 뭐 2년 후에 나와서 다시 근데 그 2년이라는 어떤 그 선수로서의 공백기 이거에 대한 체감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죠. 모르죠. 지금.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앞에 군대 가기 전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야구 취재를 할 적에 선수들이 이제 프라임 타임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잘하는 선수들이 몇 년씩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잘하던 선수가 안 좋아요. 한 시즌을 통째로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병역하고 금전관계, 여자관계 이런 것들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병역이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짧아져서 2년인데 그렇게 선수들이 거기에 목을 매느냐? 그럼 앞에 한 1년 반도 사실은 야구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 그렇죠. 때문에. 야구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년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서 몸을 다시 만드는데 1년이에요. 그러면 한 4년은 공백기로 봐야 돼요. 몸을 다시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1년은 걸린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4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역을 면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이제 위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래서 이 병역이라는 게 운동선수에게 아주 결정타입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은 어찌됐건 이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고 네. 요번에 나타나 있는 수치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규태 해설위원께서 분명히 그 답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항상 결과가 좋다 보니까 네. 그 기록을 뭐 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있었는데, 이겼으니까. 네. 항상 돌이켜 보면은 2006년에도 멕시코의 2대1, 2대1. 일본의 2대1, 2대1. 미국전에서만 7점을 냈는데 뭐 준결승에서도 일본의 6대0.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는 안타를 5개밖에 못 쳤는데 4회 이승엽의 투런 홈런 한 방을 끝까지 지킨 거고 끈질기게. 결국 투수력이었네요. 그동안. 네, 그리고 보니까. 일본전에서도 3안타밖에 못 쳤는데 이종범의 2타점 적시타 하나가 딱 터져준 덕분에 그걸로 승리를 건진 거고. 샌디에고에서 그걸로 태극기 꽂은 거죠. 네, 그 일본에서 준결승하고 네. 일본에서 준결승에서 다시 붙었을 때는 4안타 12삼진으로 또 빵점 패. 그러니까 원래 잘 못 칩니다. 이번에도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저께 네. 허구현 씨 한국의 MBC 해설위원 허구현 씨를 이제 만났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만나고 이제 LA 공항에서도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네덜란드한테 지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지껏 한국 대표팀은요 야구팀은 공격력 갖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전부 투수력으로 다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투수력이 1, 2대 때보다 좋지 않잖아요. 근데 최강의 공격력을 갖췄다고 그랬는데 그 공격력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공격력이고 그리고 주포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
이런 경기에서는 좀 정교한 타자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메이저리그들처럼 한 방으로 그리고 전부 중남미 야구들이 한 방에 갖고 지잖아요. 토너먼트에서는 네. 일본과 같은 야구가 결국은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2009년에도 봐도 네. 1회전에서 일본에 이길 때는 1대0으로 이기고 맞아요. 질 때는 14대2로 지고 그렇습니다. 망신 한번 당했죠. 네. 일본 도쿄돔에서. 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이겼을 때도 안타는 4개의 9삼진 졌을 때는 6안타 11삼진을 당하고 그때도 뭐 정근우 이범호 2안타씩 이렇게 빼면은 진짜 안타 친 다른 타자는 2명밖에 없고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한테 이겼을 때는 안타 10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볼넷도 8개가 나온 거를 골라낸 걸 보면 상대 피칭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이건 짐작이 가는 거고. 실바가 던졌잖아요. 네, 그때 베네수엘라가 한국 얕보고 펠릭스 허난데스 세이브 해주려고 그러다가 지금 낭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There's no tomorrow인데. 네. 아니, 그리고 일본하고 결승에서도 뭐 연장전까지 가고 뭐 이렇게 끝에까지 갔지만 안타수는 5대 15입니다. 그러니까 3분 저는 11번 이런 나가고. 지금 이기태 의원이 지금 이렇게 기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스포츠에서 이런 기록을 우리가 항상 참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전략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이번 대회에 상당히 미흡했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 경기에서 우리가 초반에 1실점 했을 때 선취점도 뽑지 못하고 먼저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게 득실점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닝에 득점 나누고 이닝에 실점 나눠갖고 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팀 퀄리티 밸런스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네덜란드 전에는 1대0, 2대0으로 지더라도 그렇게 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투수들이 나와갖고 대량 실점 5점을 내줬잖아요. 5점이면은 지금 보세요. 제일 스코어 많이 난 게 일본에서도 쿠바가 중국한테 12대0으로 이긴 거 7회 머시룰이 제일 스코어 많이 났어요. 지금 대부분이 기량들이 비슷하잖아요. 호주가 진 게 그렇게 대량 실점으로 진 건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 6대0으로 진 게 가장 많은 점수를 내줬거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한테 질 때도 2대0, 1대0으로 졌어야 되는데 5대0으로 진 게 결국은 저희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마지막 경기 대만이 홈팀인데 홈팀을 상대로 어떻게 6점 차 이상을 이겨요? 하여튼 못 한국이 이겨요, 그거. 예전에는 그 1대0, 2대1로 이렇게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진짜로 안타를 5개만 치고서도 또 2대1로 이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는 건데 그렇죠. 뭐 아까 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요새 기사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실하면서 밀렸다. 뭐 농구회가 없었다. WBC 1회 미국에서 펼쳐진 경기들 뭐 예선 말고요. 1회부터 2회까지 제가 정말 경기장에서 다 지켜보면서 저하고 같이 항상 그 외국인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네는 어메이징하다. 어떻게 야구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원래 니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하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적시 제가. 한 방이 그때는 딱딱 뭐 네. 잘 못 치던 누구죠? 최희섭이도 그때 절실하게 한 대가 딱 터지고 그렇죠. 두 선수에서 2006년에는 이승엽이 홈런 이승엽, 5개 그렇죠. 그리고는 이종범 4할친 네. 이종범의 투맨 쇼였었고 2009년에는 뭐 이범호, 김현수, 김태균 이런 선수들이 가장 잘 쳤는데 그때도 뭐 이대호는 그때는 또 홈런이 없고 이번에도 없고 이대호는 올해는 11타수 5안타지만 홈런 없이 2타점. 저는 이대호 선수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잘 몰랐거든요. WBC 전에는 몰랐고 이제 WBC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내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저 선수는 왜 이렇게 등치가 큰데 못하지? 예, 그때 그냥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테리 케네디라는 진짜 덩치가 이대호만한 선수가 캐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한때 타격왕을 노릴 때가 있었는데 타율은 자꾸 올라가는데 한 번은 딱 안떨도 치고 들어와서 뭐 타율이 뭐 1위로 올라갔나 막 좋아하니까는 딕 윌리엄스 감독이 쫓아가서는 야, 니 등치에 단탐하고 그렇게 촐랑촐랑 치고 앉아서 조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정도 사이즈면은 지금 3관왕을 노려야지 무슨 안타 몇 개 친 거로 좋아하느냐. 그 이후로 그 선수의 마인드셋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그 선수가 이렇게 타격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타점, 홈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어제도 그 이대호 선수의 첫 번째 그런 안타를 보게 되면 워낙 이제 그 이대호 선수가 체격도 크고 홈런 타자로 생각하니까 야수가 뒤로 쫙 가 있잖아요. 외야수가. 그러다 보니까 빗맞은 안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타격 7관왕하고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홈런왕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네.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런 안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적시에 그 큰 거 한 방울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하여간에 그 선수를 선발할 때 과정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MVP를 맞아요. 안 MVP 가 뽑는 이런 세상에
그 참- 못하고 MVP 뭔 그 참 상은 왜 주고 정말 희한하다. 기록은 왜 보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백을 딱 해야 되는데 여기 루비통 가방이 있네. 예. 명품백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심정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전부 일본 경험한 선수들 뽑은 거 아니에요? 이대호, 이승엽, 김태균 이 세 명의 특징이 뭐예요? 다 발이 느려요. 박병호 선수는 홈런 타자면서 도를 20개 20 했죠. 아니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그런 같은 부류의 선수가 발이 똑같이 느린 선수를 3명 뽑는 거는 이번에 기술위원도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말도 지금 안 딱 돼요. 지적하고 싶은 점이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팀 전체가 한국 팀이 홈런 1개, 스틸 1개입니다. 파워도 없고 스피드도 없고 그러니까 뭘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겁니까? 예. 거기 또 수비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유, 수비는 말도 못했어요. 유격수를 3명을 뽑고 2루와 3루를 한 명씩만 뽑았기 때문에 뭐 최정 선수 다쳤고 뭐 정근우 선수 부진하고 그런데 대체할 선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로 선수 지적이 선발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보면 뭐 이겼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지니까 이런 이제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처음부터 저는 선수 선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MVP를 안 뽑은 것서부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저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은 국제용 선수가 있고 국내용 선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에 잘하는 선수하고 예. 딱 해외 나가서 단기전에서. 자기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런 것들 그러면 일본 경험을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본 경험을 그렇게 따질 거면은 차라리 국제용을 먼저 따졌으지. 일본 가지도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가 한 거랑 우리가 똑같은 거네요. 준결승에서 내일도 없는데 펠릭스 에르난데스 세이브해두고 실바 나와갖고 의도 터져갖고 그리고 그냥 국제 무대에서 잘 끝났잖아요. 통하는 이승엽도 첫 판에는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왜 또 그렇게 기용을 또 왼손 그렇게 투수라고. 이제는 국제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은퇴들 거의 하지 않았나요? 아니, 뭐 결국에는 그 이승엽, 이종범 같은 타자가 지금 한국에서 그 뒤를 이을 타자들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뭐 MVP도 못 나오니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켜봐야지 알지. 그러면은 이게 벌써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경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아무리 왼손이라도 그 경험으로 이승엽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그 어디다 써먹으려고. 왼손 오른손 매치업 참. 그걸로 바꿀 선수가 따로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요. 뭐 알버트 푸홀스나 이런 선수는 그 매치업으로 안 바꾸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덜란드의 선발 투수가 빠른 볼 피처가 아니고 기교파 피처였어요. 제구력이 좋은 피처였죠. 그러면은 승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경험보다도 매치업으로 해갖고서는 이승엽을 빼고 그다음에 호주전에서 냈다는 것서부터가 일단은 유중일 감독이 지려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용을 썼는데 저는 그 유중일 감독이 지금 한국에서 최고 감독이었어요. 한국 시리즈 2번 우승했으니까. 근데 지금 유중일 감독 이번에 이 다이중 대참사를 보면서 김재박 감독이 연상이 돼요. 아, 그 도하 참사 지금 김재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독이 현대 유니콘스 우승 그렇게 시키고 이 도하대 아시안 게임 대만한테 지는 바람에 완전 스타일 구겼어요. 지금 유중일 감독은 아마 당분간 이 충격에서 못 벗어날걸요. 경기장에 가도 팬들이 이 야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유중일 상대팀이요. 감독도 명언을 남기고 떠나실까요? 김재박 감독의 명언 있잖아요. 다운 팀 다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네. 참 우리 임승찬 캐스터는 저런 걸 참 잘 외우세요. 참 아니, 머리죠.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댓글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LG가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는 이유가 김재박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김재박의 저주. 김재박의 그건 저주. 몇 년 갈까요? 야, 김재박의 개구리 점프가 생각나는데 김재박의 그러니까 저주군요. 사실 이 네.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참 부담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김웅용 감독은 이런 거 안 하려고 막 왜냐면 한국 시리즈 막 우승해놓고 기분 좋고 그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올해도 이제 기분 좋으려고 네. 그러는데 지금 유중일 감독은 앞으로 뭐 웃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더 웃으면은 바로 그냥 이 공격 들어오는 네티즌들이 거죠. 네. 공격 들어가죠. 가만히 아니 안 근데 있죠. 이 지금 뭐 우리 스포츠 스트레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다 이제 흥분한 상태지만 이게 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축구를 예를 들어서 8강 좌절했다 그러면 화는 나지만 그렇지 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야구는 또 이게 우리가 세계적인 팀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갖고 그동안
뭐 올림픽에서도 우승하고 뭐 그렇죠. 이러니까요. 축구도 지금 마음 못 놓습니다. 점점 하는 게 네. 지금 뭐 브라질 점점 심원치 않아서 가려고 저축도 했는데 브라질 뭐 구경 못 가는 겁니까? 그럼 또 뭐 지금 축구도 미국 못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저 박주영 빼고 이동국이 근데 뛰던데 또 이 야구가 왜 더 이렇게 팬들이 더 실망하고 충격이 크냐면요. 야구는 월드 베이스볼 컬리지 국대계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 아시안 게임은 또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올림픽은 퇴출됐고요. 올림픽 뭐 그리고 축구는 뭐 A 매치 이런 것들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국가대항전이. 근데 야구는 지금 4년 기다려서 한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잘하지 4년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4년 또 기다려야죠 뭐. 그리고 지금부터. 마운드에다 태극기 2번 꽂았잖아요. 1회 대회 또 꽂고 그러니까. 2회 대회 또 꽂고. 그러니까 우승이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더 우승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쉬움이 커요. 기대가 아쉽죠. 컸기 때문에 더 네. 실망도 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한번 뭐 어떻게 보면은 독감 한번 걸리고 이제 뭐 또 앞으로 좀 해갖고 이제 또 좀 정신 이번에는 좀 또 자만도 차리겠죠? 있었을 거예요. 좀 자만도 있겠죠?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국제 대회는 그리고 선수들을 뽑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사실 그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그 선수들을 이렇게 그 본인들이 막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막아서라도 왜냐면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제가 거군요. 있잖아요. 그 월드 베이스볼 1, 2회 대회 때 딱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28명이죠? 엔트리가. 26명인가요? 엔트리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실력 차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베스트 10하고 그 외 선수하고 실력 차이가 또 나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일본은 저런 팀을 두세 개 꾸려서 나올 수 그렇죠. 있지만 한국은 우리는 이게 뭐 진발 하나예요. 최정예다 뭐 이렇게. 네, 한국은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뽑으려면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안 나오면 이렇게 차질을 빚는 거예요. 이번 대회 같이. 네. 4년 뒤에는 류현진 선수 나오겠죠. 그때는 뭐 다섯